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68호 제1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통해 21명 취업. 장애인의 새로운 구직 방안 제시.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구직자들을 위해 실시한 경기도 장애인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통해 21명의 장애인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한 경기도 장애인 온라인 채용 박람회 결과 지적장애인 9명, 지체장애인 7명, 시각장애인 3명 등 총 21명이 새롭게 일자리를 구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장애인 구직자 292명과 구인업체 95곳, 유관기관 47곳이 참여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박람회는 온라인 채용관, 구직구인을 통한 일자리 연결 화상 면접 지원 면접 기술 이미지 만들기 헬스키퍼, 바리스타, 베리스터, 가구 제조, 케이터링, 병원 등 다양한 가상현실, 비아어, 직무체험 실시간 화상 상담 등이 진행됐다. 또는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구직, 구인 방안을 제안하고 실제로 구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박람회였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장애 유형별로 맞춰 설계된 박람회 홈페이지 디자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크린 리더, 기능 등은 사용 편의성을 높여 많은 장애인들과 기업이 참여하는 데 도움을 줬다. 경기도와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취업 유지를 위한 사후 관리 등 지속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기준 퇴원 전 퇴원 후 30일 이내로 확대. 경기도가 퇴원 전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던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기준을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도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저소득 가구 중 중환질병, 주소득자 사망, 실직 등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업급여나 재난적 의료비, 국가 긴급복지 제도 등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주요 대상이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은 긴급성 원칙에 따라 퇴원 전 의료비 지원 신청에 대해서만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는 친척이나 지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퇴원을 위한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등 지원 대상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를 우선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기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경기도는 의료비 지원 대상 일반재산 기준이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2억 4,200만원 이하였으나 그 기준을 서울시 수준인 2억 5,7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완화 기준까지 같이 적용할 경우 3억 3,900만원 이하 위기가구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원 대상 가구가 위기 상황에서 사회복지 시설의 돌봄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집수리, 재활치료, 진단 및 검사, 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각 사례에 따른 지원 방안도 구체화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긴급복지 제도의 취지를 살려 긴급성 원칙을 지키면서도 제도를 미리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도민들이 신속히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2020년 장애인 편의시설 온라인 교육 성료.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이하복지관에서는 지난 12월 15화 오후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온라인으로 2020년 장애인 편의시설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과정은 장애 유형별, 지체, 청각, 시각, 편의시설 이론 기관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기관 담당자는 기관 편의시설의 개선을 위해 참여하게 되었으며 우리 주변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다음에도 이러한 교육이 진행되면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김진식 관장, 복지관, 이번 장애인 편의시설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보다 많은 기관 담당자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 기쁘며 교육을 통해 편의시설 개선의 선도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본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관은 2013년 개관 이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장애인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도내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사 연구 및 정책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시해왔다. 박옥분 경기도의원, 학령기 발달장애 현황과 지원정책 무관중 토론을 열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이, 17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학령기 발달장애 현황과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주관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치료 지원에 대한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김승원 국회의원, 윤종군 경기도 정무수석,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다. 주제 발표에 나선 한정우 꿈트력동조합 대표는 장애 아동의 치료기관 이용에 대한 불편, 여가 생활의 어려움, 성인기에 초래되는 문제점을 현실성 있게 지적하면서 이를 부모의 책임으로 전가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과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김영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 3을 비롯해 홍정봉 함께하는 우리 대표, 김동현 올리브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홍경숙 열손가락 서로돌봄 사회적 협동조합 상임이사가 학령기 발달장애인에게 시급한 지원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경기도 장애인 정책을 담당하는 이은주 도 발달장애인 지원팀장과 경기도교육청 황대섭 특수교육과 장학관, 송미령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장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법적 제도적 개선 방향과 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좌장을 맡은 박옥분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6만여 학령기 발달장애인 돌봄의 주체를 부모에게 한정하는 현실은 너무나 후진적이고 가혹하다면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신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은 향후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경기도의회로 생중계되었다.